안녕하세요. 붓 한 자루에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이 모두 담긴다고 하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비슷한 듯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동아시아 세 나라의 붓글씨. 오늘은 그 안에 숨겨진 깊고 거대한 정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서예를 그냥 글씨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문구처럼 말 그대로 마음의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붓끝의 미세한 떨림, 먹물의 옅고 짙음, 그 모든 것에 글쓴이의 인품과 철학, 살아온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서예를 부르는 이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예술로, 중국은 법으로, 그리고 일본은 길로 본 거죠. 예술, 법칙, 길. 이 세 단어 안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각 나라 서예의 모든 특징이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각기 다른 세 개의 거대한 예술로 피어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럼 이 거대한 예술의 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한자라는 공통의 문자와 세 나라가 수천 년간 함께 써온 아주 특별한 도구들에 있습니다. 바로 서예가들의 책상 위에 4명의 친구, 문방사오입니다. 붓, 먹, 종이, 벼루. 이 4가지는 세 나라가 공유하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똑같은 도구를 손에 쥐고도 전혀 다른 세계를 그려냈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각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자가 시대에 따라 5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처음엔 도장에 새겨진 것처럼 건의적인 전서로 시작해서 좀 더 실용적인 예서로,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명조체처럼 반듯한 해서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 흐르듯 아름다운 행서와 그야말로 영원히 춤을 추는 것 같은 예술적인 초서까지, 이 5가지 스타일이 바로 한국과 일본 서예가 펼쳐질 거대한 무대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갈림길,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자 서예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우리 고유의 문자, 한글을 창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미학의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한글 서예를 대표하는 두 얼굴. 정말 다르죠? 왼쪽의 판본체는 네모난 틀에 꽉 맞춘 듯 그 자체로 아주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오른쪽 궁체는 조선시대 궁녀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예술인데요. 획의 굵기가 자유롭게 변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가 정말 대단하죠. 꼿꼿한 선비의 기계와 부드러운 여인의 손길, 정말 극과 극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한글 서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자 서예에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정점에 바로 이 사람,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길고 혹독한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기존의 그 예쁘고 완벽한 글씨들을 그냥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서툴고 어찌 보면 좀 괴팍해 보이기까지 하는 파격적인 서체, 추사체를 완성하죠. 졸박청고라는 말처럼 일부러 서툴고 소박하게 씀으로써 기교 너머에 있는 자신의 고독한 내면과 학문의 깊이를 담아내려고 한 거예요. 이건 한국 서예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어떻게 자신만의 정신을 창조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압도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림길,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한자, 즉 간지를 받아들인 후에 고유 문자 가나를 만들면서 자신들만의 멋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초기 일본 서예는 중국 당나라의 힘있는 서풍, 가라요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말 그대로 당나라 스타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자신들만의 미감, 즉 부드럽고 우아한 와요, 일본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힘을 숭상하던 시대에서 섬세한 우아함을 노래하는 시대로, 이게 바로 일본 서두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와요 스타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렌맨이라는 기법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글자들이 꼭 실로 연결된 것 같지 않으세요? 붓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마치 노래하듯 춤을 추듯 이어쓰는 이 기법 속에서 일본 서도 특유의 리듬감과 유려함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중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씨앗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땅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꽃으로 피어난 거죠. 정리해볼까요? 세 나라는 한자와 문방사오라는 뿌리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글과 파격적인 추사체로,
일본은 가나와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와요로 각자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각자의 토양에서 전혀 다른 꽃을 피워낸 셈이죠. 이 타임라인에 보면 그 거대한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중국에서 서해의 기틀이 다져지고 그 토대 위에서 10세기경 일본이 와요라는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15세기 이후 한국이 한글 서예와 추사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시간을 여행하며 각기 다른 색깔의 옷을 입게 되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 건 그냥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문화 교류의 역사이자 각 민족이 가장 우리다운 아름다움이 뭘까 하고 고민했던 흔적 그 자체였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붓끝에 담긴 그 깊고 거대한 정신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